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한강 다리 난간 위 은수의 발끝이 공중에서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팔을 낚아채듯 잡아끄는 손. 남편 진우였습니다. 죽을 거면 순서가 있지. 죽으려면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죽어. 은수가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진우는 은수의 귀에 입을 붙이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지금까지 널 사람 취급 안 한 놈들 전부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가.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건 꽃다발이 아니라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녹음기였습니다. 7년 전부터 시작된 아들의 치밀한 복수, 며느리를 짐승 취급했던 대가가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화려한 칠순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모인 가운데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이 제 칠순을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만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큰 사업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호텔 주방 한 구석에서는 은수가 땀을 흘리며 접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 손님들 사이로 초라한 앞치마 차림의 은수가 지나갔습니다. 저기 누구야? 한 손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자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멀리서 온 친척 아이예요. 우리 진우가 불쌍해서 데려온 애죠. 박복자가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일손이 부족해서 이런 애들도 써야 해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복자가 은수를 주방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빨리 음료수 가져와. 손님들이 기다린다. 은수가 고개를 숙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신우이 세미가 친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언니, 잠깐 이리 와. 세미가 은수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세미의 친구들도 따라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언니는. 뭐야, 그냥 오빠가 데려온 거지? 아, 맞다. 식객이네. 주제 파악 좀 하고 일 좀 제대로 하라고 말하려고. 세미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킥킥거렸습니다. 너희 친정은 이런 거 구경도 못하지? 세미가 고급 요리가 담긴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우니까 내가 다 먹어. 세미가 요리들을 잔반통에 섞어 은수 앞에 던졌습니다. 음식물이 은수의 앞치마에 튀었습니다. 그 광경을 진우가 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남편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어. 거스르지 말고. 진우가 냉랭하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은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세요. 빨리 오세요. 은수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박복자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은수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친정 땅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박복자가 비웃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우리 집안 사업 담보로 들어가 있어. 내 아버지 병원비 될 때 그걸로 돈 빌려줬잖아. 박복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때 고마워하더니 이제 와서 또 달라는 거야? 박복자가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옛다. 내 아비 목숨값이다. 박복자가 은수의 얼굴에 돈을 던졌습니다. 은수의 뺨에 지폐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나 가져가. 은수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서 은수가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사업을 도와주셨던 분이야. 진우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안 사정상 진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집에 가자. 여기서 죽치고 있어봤자 달라질 건 없어. 진우가 차갑게 말하며 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저항했지만 진우는 강제로 은수를 끌고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박복자와 세미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세미는 정말 예쁘게 컸어. 역시 내 딸이야. 박복자가 세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참 답답하네. 은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진우가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용히 살아. 쓸데없이 눈에 띄지 말고. 진우가 냉랭한 경고를 남기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은수가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은수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여러 가지 반찬을 상에 올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복자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맞네. 박복자가 숟가락을 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냐? 박복자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세미는 요리 한 번도 안 해봤어도 이런 실수는 안 할 텐데. 박복자가 친딸과 은수를 비교했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습니다. 은수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은수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세미가 친구들과 나타났습니다. 얘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세미가 친구들에게 은수를 소개했습니다. 오빠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라고 했는데 정말 딱 그 수준이지?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언니, 차 좀 끓여와. 우리 손님들 왔잖아. 세미가 하인 부리듯 명령했습니다. 은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풀려서 좋구나. 강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안도 더 잘 살게 됐어. 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수술비가 더 필요해서요.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복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노려봤습니다. 즐겁게 밥 먹는 자리에서 무슨 소리야? 박복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널 먹여 살려주는데 또 뭘 달라는 거야? 세미도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이미 충분히 도와줬잖아. 강 회장이 찬물을 마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마라. 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서 은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은수가 친정 어머니의 유품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걸 팔아도 수술비엔 턱없이 부족한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뒤에서 진우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은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수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은수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집안일에 더 집중해. 진우가 차가운 말을 던졌습니다. 쓸데없는 일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은수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틀 후 아침, 은수가 친정 어머니의 유품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기 위해 보석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를 마련하려면 이 반지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석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방 곳곳을 샅샅이 찾아봐도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미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어제 정말 급했어. 클럽에서 돈이 떨어졌는데 집에 와서 뭐 하나 찾아서 전당포 갔거든. 세미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오늘 또 놀러 가자. 은수가 세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세미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세미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요? 혹시 내 다이아몬드 반지 봤어? 어머니 유품인데 없어졌거든.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미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뭐, 언니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세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내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어. 아버지 수술비를 위해서 도둑 취급하는 거야? 세미가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엄마, 언니가 나를 도둑이라고 해요. 박복자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뭐라고? 박복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세미를 의심해? 박복자가 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내 딸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박복자가 은수를 지하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은수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창고 안에서 은수가 무릎을 안고 웅크렸습니다.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집에 돌아왔지만 은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고 밖에서 박복자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신 것도 이해합니다. 진우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틀 후 강 회장이 사업 확장을 위해 은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창고에서 나온 은수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수야, 내 친정 땅 소유권을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겨야겠다. 강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라. 은수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소유권 폭이 각서였습니다. 그럼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해요? 은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때 박복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박복자가 은수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딱! 은수의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이게 다 내가 우리 집 공기 마시고 사는 값이야. 박복자가 고함쳤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께서 방금.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수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수가 한강 다리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능해서 미안해요. 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은수가 한 발씩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죽으려면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죽어. 진우였습니다. 은수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우가 은수를 자신의 차로 데리고 갔습니다. 트렁크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진우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저 계모가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와 탈세 증거야. 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 명의 땅을 불법으로 담보 설정한 서류들도 있어. 진우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박복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년 전에 내 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진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계모가 엄마의 보험금과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조작했거든. 은수가 입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난 아직 대학생이었어. 아무 힘도 없고 증거도 없었지. 진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렸어. 회사에 들어가서 힘을 키우고 증거를 하나씩 모으면서 복수할 기회를 노렸던 거야. 진우가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준비해 온 거야. 진우가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당신에게 차갑게 굴었던 것도 저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였어. 진우가 은수의 뺨에 난 상처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건 내 책임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서 나는 복수에만 매달려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 진우가 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께도 미안해. 은수가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연극이 시작이야. 진우가 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정한 아들이 될 테니까.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라면 자신 있어요. 은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후 일주일 동안 은수와 진우는 치밀하게 연기 연습을 했습니다. 은수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진우도 냉정한 아들 연기를 연습했습니다. 계모가 너무 화가 나셨나 보다. 앞으로는 더 조심해. 연기 연습을 마친 후 은수가 시어머니에게 아침상을 차려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공손한 자세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철없었습니다. 은수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박복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혼내놓으니까 정신을 차리는군. 그날 저녁 진우가 아버지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신도시 쇼핑몰 프로젝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우가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1단계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죠.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덫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로 시어머니에게 극진한 효도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박복자의 방 앞에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은수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박복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은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구나. 박복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시키는 일만 하고 분수에 맞게 살아라.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은수의 길을 완전히 꺾었다고 착각하며 그녀를 다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진우의 쇼핑몰 프로젝트 제안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부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5천억 규모로 시작해서 성공하면 단계별로 2조까지 확장한다? 강 회장이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요즘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거든요. 진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꼼꼼한 자금 관리가 핵심입니다. 진우가 펜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숫자에 밝고 신중한 은수가 적임자 같은데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애는 믿을만하지. 박 복자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은수를 불렀습니다. 은수야, 이리 와봐. 박 복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앞으로 온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돈 관리를 내가 맡아라. 박 복자가 금고 열쇠를 은수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그 애가 그런 잔일이나 하면 되지. 박 복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계산이나 하고 장부나 정리하는 게 천한 것들이 할 일이니까. 박 복자가 세미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세미는 그런 더러운 일 안 해도 되고. 은수가 겉으로는 감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 계획의 첫 단계가 성공했음을 깨달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은수가 박 복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온갖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불법 증여 서류, 탈세 관련 장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수가 하나씩 꺼내 복사기로 복사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각종 계좌와 부동산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친정 땅을 불법으로 담보 설정한 서류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7년 전 진우 친어머니 사망 관련 보험 서류였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박 복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모든 증거들을 진우에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조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과거 은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강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사모님, 1단계 사업이 승인됐다는 소식을 흘려보겠습니다. 조 실장이 진우에게 가짜 투자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정보도 함께 퍼뜨리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 복자와 세미가 거실에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진짜 상류층이 될 수 있어. 박 복자가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역시 다르네. 세미도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재벌 딸이 되는 거야? 박 복자가 세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세미가 제일 예쁜 공주가 될 거야. 이미 성공을 확신한 그들은 1단계 자금 마련을 위해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5천억 원의 사업비에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조금 더 자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고민하더니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사채업자들한테도 손을 벌려보자. 강 회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나? 강 회장이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자가 좀 높아도 상관없어. 곧 대박 날 사업이거든. 그렇게 해서 어렵게 5천억 원의 사업비가 마련됐습니다. 곧 10배는 벌어들일 투자야. 강 회장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우와 조 실장이 미리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덫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금이 은수 명의의 여러 계좌로 분산되어 흘러들어갔습니다. 세미가 은수를 압구정동 명품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언니, 짐 좀 들어줘. 세미가 명품 가방을 은수에게 던졌습니다. 1단계만 성공해도 우리는 대박이야. 세미가 매장 직원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언니도 나중에 우리 덕에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려면 지금 더 잘해야지. 세미가 은수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딸이니까 당연히 주인이고. 은수가 연기로 갈고 닦은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가씨.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서늘한 복수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 실장과 함께 여러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시댁의 자금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수익이 은수 명의로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시댁의 부채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은수는 시댁의 모든 금융 거래를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박복자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역시 며느리는 이런 일이나 해야 제맛이지. 박복자가 동네 부인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계산이나 하고 장부나 정리하는 게 딱 내 수준에 맞아. 박복자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미는 이런 잡일 안 해도 되니까 좋지. 하지만 박복자는 은수가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은수와 진우 그리고 조 실장이 서재에서 비밀회의를 가졌습니다. 1단계 성공입니다. 조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욕심이 커져서 2단계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은수가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는군요. 조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아버지의 원한도 함께 갚아드리겠습니다. 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그들이 스스로 더 큰 파멸의 구덩이로 뛰어들 거야. 세 사람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2단계 계획을 준비할 시간이 됐습니다. 한 달 후 1단계 사업이 겉보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자 박복자와 세미는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실에서 모녀가 흥분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2조 규모의 2단계 사업이 확정될 거야. 박복자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곧 우리 집안이 이 지역 최고 부자가 될 거라고. 세미가 소파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엄마, 정말? 그럼 나도 진짜 재벌 딸이 되는 거야? 박복자가 세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세미가 정말 똑똑해. 역시 내 딸이야. 두 사람은 이미 성공한 재벌가 부인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전세내어 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에 큰 경사가 생겼어요. 박복자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곧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될 거예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가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서재에서 부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2단계 사업 진출을 위해 더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진우가 가짜 투자 제안서를 내밀었습니다. 조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였습니다. 외국계 대형 투자회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진우가 긴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강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거냐? 보유 자산을 모두 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가문의 운명을 걸어보자. 강 회장이 핵심 부동산과 계열사 주식까지 모두 담보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오겠나? 강 회장이 친인척들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형님, 급하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강 회장이 전화기를 들고 간청했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거든요. 세미는 2단계 사업 성공을 확신하며 명품 쇼핑에 나섰습니다. 백화점 VIP실에서 점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집 쇼핑몰 2단계 사업 알지? 세미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2조짜리 대박 프로젝트야. 세미가 수억 원어치의 명품과 보석을 외상으로 주문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사업 천재거든.
세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계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점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한테 이런 쇼핑 구경이나 시켜줘야지. 세미가 은수를 데리고 다니며 짐꾼 취급했습니다. 은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시댁 식구들의 탐욕이 절정에 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진우와 조 실장과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걸게 만들어야 해요. 조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진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곧 완전한 파멸로 유인할 수 있을 거야. 한편 진우는 조 실장의 도움을 받아 실제 금융기관들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시댁의 모든 담보 자산들을 단계적으로 인수해 나갔습니다. 법률적으로 완벽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모든 소유권을 은수 명의의 여러 페이퍼 컴퍼니로 분산 이전시켰습니다. 강 회장과 박 복자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제보를 위한 결정적 증거들도 수집했습니다. 박 복자가 동네 부인들 모임에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2단계 사업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박 복자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역시 천한 것들은 그런 잔일이나 해야 맞지. 박 복자가 킥킥 웃었습니다. 우리는 큰 그림만 그리면 되고. 박 복자가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미는 공주처럼만 살면 돼. 하지만 박 복자는 은수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은수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조 실장을 만났습니다. 사모님, 아버님의 복수가 곧 시작됩니다. 조 실장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생전에 이 집안의 비리를 알고 계셨거든요. 조 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따님을 부탁하신 거였어요.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안심하실 거예요. 은수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회장이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성공하면 은수에게도 소정의 보상을 해줘야겠다. 박 복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보상요? 박 복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큰 사업에 참여시켜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박 복자가 은수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세미는 태어날 때부터 공주였는데 며느리는 이런 기회라도 주면 감사해야 해. 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밤늦게 진우와 은수 그리고 조 실장이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만 남았다.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 그들이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가게 만들자. 은수가 복수에 대한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7년 전 진우 어머니의 복수, 제 아버지의 원한. 은수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진우 씨가 당한 모든 것들. 조 실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이제 정산할 때가 왔네요. 세 사람의 얼굴에 결의의 찬 표정이 번졌습니다. 마지막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후 박 복자는 2단계 사업이 성공하면 은수가 나중에 지분을 요구할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세미와 속삭이며 대화했습니다. 세미야, 생각해보니 은수가 문제야. 박 복자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내 친딸인 너와 달리 며느리인 은수는 결국 남이잖아. 세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언니가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
박복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저 계집을 완전히 집안에서 내쫓을 방법을 찾아야겠어. 세미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요? 박복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정적인 빌미만 있으면 돼. 박복자가 세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 계집을 완전히 끝장내고 우리 모녀끼리만 이익을 나눠 가지자. 며칠 후 박복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사장님,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박복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들 태식이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상대방이 뭔가 대답하자 박복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복자가 건달 김태식을 만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텔에서 은수와 함께 있는 현장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박복자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수 음식에 수면제만 타면 돼. 김태식이 돈을 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엔 모텔방으로 데려가고 박복자가 세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은 물론이고 사업에서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 박복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모녀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을 조 실장이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이 진우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조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사모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진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역공작을 준비하자. 진우가 은수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미가 그날 밤 클럽에서 마약을 할 예정이에요. 조 실장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오히려 세미를 그 모텔방으로 유인하는 건 어떨까요? 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로 그들을 공격하자. 진우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7년 전 우리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사건 당일 오후 은수가 박복자가 준 차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은수가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실제로는 수면제가 들어 있었지만 은수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수가 쓰러지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머, 은수야. 박복자가 거짓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김태식이 나타나 의식을 잃은 척하는 은수를 모텔로 옮겼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녹음 장치까지 작동시켜 놓았습니다. 한편 진우는 세미에게 거짓 연락을 보냈습니다. 세미야, 클럽에서 만나기로 한 재벌 2세가 급한 일이 생겼대. 진우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텔에서 만나자고 하네. 진짜 대박 기회야. 마약에 취해 정신이 몽롱한 세미가 답장했습니다. 대박, 진짜 재벌이랑 연결되는 거야? 세미가 흥분해서 타이핑했습니다. 우리 집도 곧 그 레벨이 될 거잖아. 세미가 그 모텔방으로 향했습니다. 박복자가 불륜 현장을 덮치기 위해 모텔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쓰러져 있는 건 자신의 딸 세미였습니다. 옆에는 옷을 제대로 입고 앉아 있는 은수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상하네요. 은수가 당당하게 반문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있는 거죠? 박복자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는 왜 저런 상태인 거야? 세미가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재벌 될 수 있어? 세미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돈 많이 벌면 오빠한테도 잘해줄게. 세미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 집 진짜 딸이니까 당연히 많이 받을 거지.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박복자는 딸의 추태와 자신의 조작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네요. 은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대신 자산 이전 동의서였습니다. 세미 아가씨의 마약 사건과 어머니의 조작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려면 은수가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모르게 하려면 은수가 펜을 박복자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 여기에 서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7년 전 진우 씨 어머니 살해건도 함께 덮어드릴게요. 박복자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진우 친어머니의 살해까지 언급되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의 인생이 망가지고 남편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한 박복자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는 시댁의 모든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지분을 은수 개인 명의의 법인으로 이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복자는 급한 마음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만 서명하면 모든 걸 조용히 덮어주겠다는 거지? 박복자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진우가 떨고 있는 계모를 뒤로하고 은수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2달 정도 밟으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진우가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연기를 계속하자. 은수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짐승 취급했던 만큼 은수의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똑같이 당해볼 시간이군요.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최종 복수를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2달 후 2단계 사업 발표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박복자와 세미가 수천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지역 최고의 부호가 되는 거야. 박복자가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걸며 말했습니다. 2조짜리 사업의 주인이라고. 세미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박복자가 세미를 끌어안았습니다. 역시 내가 키운 아들이 최고야. 2 사람이 들뜬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발표회장에는 지역 정치인, 중소기업인,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강 회장이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오늘 정말 큰 소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 회장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박복자와 세미는 마치 자신들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인 양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큰 경사가 생겼어요. 박복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편 진우는 차분한 표정으로 단상 위에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은 행사장 뒤편에서 검찰 수사관들과 최종 조율을 마쳤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강진우 전무님께서 2단계 사업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평범한 2단계 사업 계획 발표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서서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것은 2단계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룹 전체의 파산 신청 및 사기 혐의 고발 소식입니다. 발표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강 회장과 식구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은밀히 저질러진 살인 사건의 진실도 함께 공개합니다. 진우가 계속 발표했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모든 투자금은 지난 10년간
우리 가족이 저지른 비리와 횡령의 피해자들에게 환원될 예정입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복자와 세미가 은수를 폭행하고 모욕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박복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천한 것들은 냄새부터 다르다. 내 아비 목숨값이 고작 이거냐? 세미의 마약 사용 장면까지 생생하게 공개됐습니다. 더 나아가 7년 전 진우 친어머니의 자동차 브레이크 조작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복자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진우야, 너 미쳤어? 박복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박복자가 절규했습니다. 그건 사고였다고. 이때 행사장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과 국세청 직원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강 회장님 사기, 횡령, 탈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박복자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 회장과 박복자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까지 생중계됐습니다. 세미가 절규했습니다. 내 명품들, 내 보석들. 세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내가 산 거라고. 오빠가 성공한다고 했잖아. 세미도 마약 사용 혐의로 별도 체포됐습니다. 박복자가 수갑을 차면서도 소리쳤습니다. 내 돈, 내가 평생 모은 돈. 박복자가 실성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너를 아들처럼 키워줬잖아. 이 모든 광경이 지역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의 몰락을 지켜봤습니다. 진우가 마이크 앞에서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가족과 완전히 인연을 끊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7년 전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억울한 죽음과 아내가 당한 모든 고통.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발표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가운데 은수가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라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체포되어가는 박복자가 은수를 보고 악을 썼습니다. 내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박복자가 소리쳤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내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은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죠. 은수의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은수가 체포되어가는 박복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그 말씀을 몸소 체험해 보실 시간이 오셨네요. 그날 저녁 전국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됐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학대 및 살인 사건, 2조 원 사기 투자 프로젝트 전말.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읽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구치소로 끌려가거나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은수와 진우 그리고 조 실장이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진우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7년간의 복수가 완성됐어. 조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수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복수가 완료됐습니다. 발표의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의 거대한 대저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문과 벽면 곳곳에 빨간 딱지들이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압류 경매, 출입금지라고 적힌 딱지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어제까지 화려한 저택이었던 집이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듯한 을씨년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저 집이 그 살인범들 집이구나. 한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 학대하던 집 맞지?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끔찍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집을 구경했습니다. 아직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풀려난 세미가 집 안에서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산 거라고. 세미가 집행관들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집행관들이 물건들을 모두 뺏어갔습니다. 세미가 마당 흙바닥에 나뒹굴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가 성공한다고 했잖아. 세미가 흙을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집 딸인데.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임시로 나온 박복자는 평생 모아온 금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금과 보석들이 모두 압류되는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5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내 재산이. 박복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세미 낳고 키우며 열심히 모은 돈인데. 박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박복자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차가 왔지만 병원비를 낼 수 없어 응급처치만 받고 퇴원해야 했습니다. 구치소에 재수감된 강 회장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사업 제국이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배신할 리 없어. 강 회장이 독방에서 벽을 치며 말했습니다. 분명 그 며느리가 진우를 조종한 거야. 강 회장이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우리 진우는 원래 착한 아이였다고. 하지만 살인교사 방조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틀 후 은수가 압류 딱지로 도배된 대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운전기사가 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그 며느리구나. 정말 대단하다. 복수를 제대로 했네. 당해도 싸지. 그렇게 학대를 했으면. 거리로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던 세미와 박복자가 은수를 받습니다. 임시 석방 상태의 박복자가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를 이 꼴로 만드냐? 박복자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박복자가 은수를 때리려 했습니다. 우리 세미랑은 다르게 널 며느리로 받아줬잖아. 은수가 차갑게 박복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죠? 은수의 목소리가 서늘했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 안 하신다고. 은수가 박복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천한 것들은 냄새부터 다르다고. 은수가 박복자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으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되겠네요. 은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어머니께서 주신 1,000원짜리 용돈을 기억하시나요? 은수가 1,000원짜리 지폐를 박복자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게 제 수준에 맞는 돈이라고 하셨죠. 은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천한 것들은 이것도 많다고. 박복자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진우 씨 어머니를 죽이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박복자가 버둥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그건 정말 사고였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계모와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는 법적 서류를 던졌습니다. 앞으로는 완전한 남남으로 살겠습니다. 진우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당신들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의 대가를 직접 치르세요. 진우가 은수와 조 실장과 함께 그 집을 떠났습니다. 7년 전 우리 어머니께 했던 일,
진우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은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일. 진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은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의 대가를 말이에요. 갈 곳 없는 박복자와 강세미만이 텅 빈 저택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복자와 강세미는 진우가 마지막 자비로 구해둔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평생 호화로운 생활에만 익숙했던 그들은 곰팡이 냄새나는 습한 방에서 절망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박복자가 세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마약 같은 거 안 했으면. 세미가 반박했습니다. 엄마가 괜한 짓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내가 평생 세미를 위해서 산 건데. 박복자가 울먹였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원망하며 밤새 싸웠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은수와 진우, 조 실장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말 긴 전쟁이었네요. 은수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7년간 준비한 복수가 드디어 끝났어요. 조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 아버지와 진우님 친어머니께서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조 실장의 목소리가 뭉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다투는 소리는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은수는 시댁의 모든 핵심 자산을 합법적으로 인수하여 새롭게 설립한 피닉스 그룹의 CEO가 되었습니다. 업계에서 주목받는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기업 사옥 최상층 CEO실에서 은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사업 파트너이자 진정한 동반자가 된 진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은수가 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왔네. 진우가 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야.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조 실장은 그룹의 이사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친정 부모님이 운영했던 사업도 복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자신을 진심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보답했습니다. 조 실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은수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조 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워낙 훌륭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은수는 진우 친어머니의 추모 사업까지 진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반면 박복자는 1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달동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줌마, 그 그릇 제대로 안 닦였어. 식당 사장이 박복자를 꾸짖었습니다. 다시 해. 평생 다른 사람을 부려먹기만 했던 박복자는 구박받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엔 대저택에 살면서 며느리를 부렸다. 박복자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까지 갔다 온 거잖아. 동료가 비웃었습니다.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세미는 마약 사용으로 6개월 복역 후 출소했지만 일수업자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각종 빚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숨어 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해? 세미가 전단지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강씨 집안의 딸이었는데, 공주였는데,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미가 우연히 은수 회사의 신제품 론칭 행사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기자들과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은수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피닉스 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은수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세미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과거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이 평생 꿈꿨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세미가 오열했습니다. 내가 진짜 딸인데, 공주였는데.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길거리에서 박복자와 은수가 마주쳤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박복자가 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은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도와달라. 박복자가 무릎을 꿇고 구걸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박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미한테 한 일도, 너한테 한 일도. 제발. 은수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박복자 앞에 천천히 던져줬습니다. 제가 처음 이 집에 와서 어머니께 받았던 용돈이에요. 은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게 제 수준에 딱 맞는 금액이라고 하셨죠. 은수가 박복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천한 것들은 이것도 많다고. 박복자가 그 1,000원을 부여잡고 길바닥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 친어머니를 죽이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나? 박복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진우 엄마한테도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수준에도 딱 맞는 금액을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은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한편 3년형을 선고받은 강 회장은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과거 자신에게 아부하던 사업가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면회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강 회장이 독방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위해 사업을 했을 뿐인데 진우가 왜 나를 배신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의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해 연말 은수는 각종 경제지에서 올해의 여성 CEO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장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모든 분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은수가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진우가 객석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진우의 어머니께도 이 영광을 바칩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뭉클했습니다. 조 실장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장면이 방송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날 밤 은수와 진우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길고 힘든 여행이었네요. 은수가 진우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7년간의 복수, 그리고 1년간의 재건. 진우가 은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죠.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어머니와 장인어른도 이제 편히 쉬실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된 거야.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남았어. 석양을 등진 채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시댁 식구들의 비참한 다툼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갔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수와 진우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며느리가 결국 모든 것을 되찾고 7년간의 치밀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은수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은수와 진우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더 나은 내일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